요즘 뉴스를 켜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막 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정치는 항상 극단으로만 달리는 걸까요? 왜 중간은 사라지고 양끝만 남는 걸까요? 옛사람들은 이런 때를 두고 물국필반이라 했습니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동양 철학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사회 심리학은 이 극이 왜 생기고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5가지 심리학 이론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장, 왜 양쪽 다 극단으로 가는가? 1969년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치와 자발로니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키면 토론 후 개인의 입장이 더 온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여당 지지자들은 여당 지지자들끼리 모여 점점 더 강경해집니다. 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여주고 댓글창은 같은 편끼리 서로를 확인하는 공간이 됩니다. 법학자 선스타인은 이것을 에코 챔버라 불렀습니다.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만 듣는 방. 그 안에서는 중간이 사라집니다. 온건한 목소리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극단만이 진정한 우리 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폭주하고 야당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나쁜 정치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편끼리만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낸 심리적 필연입니다. 극에 달하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제2장, 뭘 해도 안 바뀌잖아의 정체.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개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처음에 개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개는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탈출구가 열려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 명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 청원을 해도 묵살된다. 거리에 나가도 돌아오면 제자리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정치 자체에서 손을 놓습니다. 뉴스를 끄고 투표를 포기하고 다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학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후기 연구에서 무력감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번의 작은 성공 경험이 무력감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국필반의 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제3장, 중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1974년 독일의 여론학자 노엘 레노이만은 사람들이 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이랬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느끼면 입을 다뭅니다. 반대로 다수라고 느끼는 쪽은 더 크게 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제로는 다수인 의견도 소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의 나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중도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저쪽 편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도 어정쩡한 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양쪽의 확성기가 너무 크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에 나선 이론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는 투표장에서 말합니다. 여론조사의 숫자와 거리의 소음은 다릅니다. 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4장, 누군가 하겠지라는 함정. 1964년 뉴욕,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아파트 앞에서 습격당했습니다. 38명의 이웃이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달리와 라타네는 이 사건을 연구하며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행동 확률은 떨어진다는 것,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책임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관자 효과입니다. 정치에서도 똑같습니다. 5천만 국민이 있으니 내 한 표가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관자 효과를 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는 것. 심리학 실험에서도 한 사람이 행동하면 나머지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제5장, 법치를 말하면서 법을 비틀 때. 1957년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 심리의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과 행동이 모순될 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대신 신념 쪽을 수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법치주의를 지지한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치를 지지한다면 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없으니 신념 쪽을 비틉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탄압이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 그 모순을 비상 상황이니까 다수결이니까로 합리화합니다. 법이 내 편일 때는 정의이고 내게 불리할 때는 탄압. 이 이중 기준의 정체가 바로 인지 부조화 해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물극필반입니다. 5가지 이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집단 극화가 극을 만들고, 학습된 무력감이 시민을 멈추게 하고, 침묵의 나선이 중도를 지우고, 방관자 효과가 행동을 막고, 인지 부조화가 모순을 정당화합니다. 이 5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정치는 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은 동시에 이것도 말해줍니다. 집단 극화는 다양한 구성원이 섞이면 약해집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한 번의 성공 경험으로 깨집니다. 침묵의 나서는 한 사람이 입을 열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관자 효과는 첫 번째 행동자가 나타나면 무너집니다. 인지 부조화는 자기 모순을 직시할 때 해소됩니다.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하는 것, 상식을 상식이라 부르는 것, 이건 아니다라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물극필반. 극은 이미 왔습니다. 집단 극화가 판을 지배하고 무력감이 시민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따라온다고. 화려한 구호도 격렬한 분노도 필요 없습니다. 투표장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한 표와 한마디의 상식. 그것이 극을 뒤집는 힘이고 그 첫 손은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